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뇌과학과 문학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약 33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Neuroscience and Literature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본인은 2023년 5월 달에 뇌신경 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이러한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책을 저술해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당신의 뇌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 생각하는 뇌, 고민하는 마음, 문학의 창조였는데 이것을 다시 대폭 개정한 것이 뇌신경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뇌과학 책에 특별히 문학에 관한 것을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 33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뇌과학과 마음 이론은 분명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하여 또 증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저서 뇌신경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에서 나온 토픽들을 줄인 것입니다. 저는 연규호 소설가이며 특별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내과 전문의사가 되었고 저는 신경과와 정신과 수련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팬클럽, 소설가협회 그리고 문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미주 문학상, 미주 팬문학상, 대한국 소설문학상을 받았으며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과 같은 장편소설 13편 그리고 소설집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본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연세대학을 사랑하는 의미로 이 그림을 넣고 이미 작고한 제 친구 유순이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뇌과학을 알면은 문학과 철학, 그리고 심리학, 정신과학을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그리고 문학 소설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에도 몇 번 올렸고 책을 여러 번 썼는데 많은 독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뉴로 사이언스를 알기 전에 뇌의 해부학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뇌에 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뇌에 관한 해부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토픽을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서론으로 문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을 소개함으로써 뇌에 관한 흥미를 드릴 것이고 세 번째 뇌해부학 50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가고 어려운데 잘 모르지만은 브레인 아나토미 해부학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아나토미 한 것을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그래서 이 뇌의 심리학적 해부학을 보면은 인간의 뇌는 이성의 뇌와 정성의 뇌와 감성의 뇌로 되어 있다 하는 이성의 뇌, 감성의 뇌, 그 중간에 정서의 뇌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해부학적으로 인간은 대뇌,
손해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뇌는 운동에네, 감각에네, 대뇌는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뭐 이와 같은 것이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거기 가운데 전두엽 그리고 뒤에 있는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그리고 전두엽은 전전두엽으로 나눠 있다.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에는 편도체가 있고 대뇌 하의 시상이 있고 그리고 뇌관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아시면 좋은데 이거 모르시더라도 심리학적으로 뇌는 이성의 뇌 그리고 정서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가 있다. 요 세 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서 뇌 발생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어떻게 동물과 다른가 하는 것 왜 동물보다 인간이 우수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마, 히포캠퍼스와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따로 떼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만드는 해마와 또 감정을 컨트롤하는 편도체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보는 사물, 바깥에 있는 사물과 감각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문학의 대상입니다. 사물과 감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과 감각을 해서 한 25분 걸쳐서 그리고 기억은 무엇이며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은 그래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뇌의 해부학도 중요하지만은 또 심리적 해부학, 또 기억이라는 것 이거는 것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흥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또 시냅스라는 게 안에 들어있다. 뭐 그런 정도. 열 번째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참 궁금한 것이 마음인데 굳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굳이 안 알아도 됩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뇌에 보면은 대뇌가 있는데 대뇌는 앞에 전두엽이 있고 뒤에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대뇌 부분을 52개로 나눕니다. 그걸 갖다 브로드만 영역이라는데 이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이란 무엇인가? 커그니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기능입니다. 인지기능. 이성의 뇌 가운데 인지기능, 정서, 운동이 있는데 인지기능. 인지기능이냐 뭐냐? 우리가 인간이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하냐? 인지기능에서 합니다. 인지기능에서. 근데 인지기능 아주 순수하게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인지기능, 콜드 인지기능인데 또 하나 인지기능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그러한 인지기능의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서라고 하는 인지기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따로 떼서 정서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뇌, 정서의 뇌 이렇게 따로 내는데 사실은 하나인데 둘로 나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좀 델리케이트하지만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성에 관해서 1차 감성과 2차 감성. 다른 데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감성을 1차 감성으로 프라이머리한 감성과 여기서 발달되어 있는 2차 감성, 정서죠. 이 정서라는 것이 인지기능 2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은 한번 이해를 하고 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뇌가 하나의 큰 기능이 운동 기능.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말을 하는 거, 얼굴을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고 그러면 그것과 그다음에 16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인간의 인지 기능의 뇌에는 1차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그리고 2차 의식, 원래는 고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델만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해 놓으신 이론인데 1차 의식과 2차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이때 자아와 존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는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19회부터는 문학에 관한 것인데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학의 장르 그리고
문학에서 공간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 이것이 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과 시간, 그리고 초월의식 명상에 관해서. 그래, 문학은 누가, 왜 하는가? 문학의 테마와 소재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문학의 모티브, 글을 쓰려고 하는 모티브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느낌이란 무엇이고, 기분이란 무엇이고, 영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영감. 그리고 상상, 문학의 기쁨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나온 사물과 감각, 그 개념, 관념, 고정관념, 이미지 심상. 그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23회에서는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상,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상상의 종류, 단계, 문학상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상상, 문장의 종류가 어떻게 나오는가, 고정관념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 상상에 관한 걸 두 번에 걸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문학용어, 생각의 기차, 생각나교, 생각하기,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째는 꿈과 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번째는 인간의 쾌락과 행복, 우울증, 편도체, 그리고 이 우울증과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학의 본질, 구원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28번은 1차 감성과 2차 감성을 실제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었고, 분노 조절과 문학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 29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문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 분노,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떤 문학이 나오는가. 통증, 애통, 고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며 거기서 나오는 문학. 30번째는 문학의 이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론,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퍼런스와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추론과 유추. 1차 의식에서 쓰는 추론, 2차 의식에서 쓰는 유추. 시와 소설에서는 유추, 평론이나 수필에서 쓰는 추론.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 31회째는 뉴런과 기억 상실, 기억 침해, 신경병, 그리고 정신적인 병의 문학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하는 것. 31회에서 그러고, 32회째는 작가 연기호가 뇌신경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학을 해왔는가 하는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번째에서는 뇌신경과학과 적용에 대해서, 뇌신경과학과 적용에 대해서, 또 문학, 철학, 심리학, 정신학에 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세미나의 종결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3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더 토픽을 정해가지고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더 많이 올려서 유튜브를 굉장히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33번에 걸쳐서 하는 세미나에 참 큰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뇌과학과 문학이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 뇌과학과 철학 그리고 심리학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